음. 자, 시작해 봅시다. 패러다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운 말 쓰지 않고 그냥 요 정도로 해요. 그 당시를 이끌고 있었던 대세의 이론이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직하고 이해하는 틀을 말한다. 패러다임은 세상을 바라보고 조직하고 이해하는 틀. 요거에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토마스 쿤, 요 아저씨가 최초로 이야기한 거네. 이처럼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의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론적인 체계의 틀이나 체계면서 이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지. 실험의 방법, 기구, 표준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기도 하다. 실험 방법, 기구, 표준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과학자들은 어느 한 틀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한대.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침이 됩니다. 패러다임은 절대적인 지침이다.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이게 대세야.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여러 답안 가운데 어떤 답이 가장 훌륭한 답인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에게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 쿤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을 더 완벽하게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과학이라고 자리를 잡으면 패러다임을 더 완벽하게 확장한대. 그러나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상과학도 위기의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무엇이 과학혁명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과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패러다임이 더 완벽하게 확장되지만 변칙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면 정상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그러한 변칙적인 문제들까지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해. 그러면 그게 과학혁명. 즉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에요? 정리해 주겠다라는 건데 정상과학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이 되면 결국 과학혁명을 겪으며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과학혁명으로 누군가 새로운 게 대세가 되면 그게 이제 다시 정상과학이 된대. 그러나 평화로울까 이 과정이? 아닐걸요? 정상과학을 이룬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먼저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고는 합니다. 처음에 어디가 있을까? 새로운 이론,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등장하면 무시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됩니다. 에이, 그냥 넘겨. 네가 실험을 잘못한 거겠지. 관찰 오류 아닌가? 데이터가 오염됐어. 뭐 이런 얘기로 하는 거지.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두 가지 변칙 사례 때문에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험을 잘못한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 사이에 안타깝다.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수님, 이게 데이터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아닐까요? 됐어. 네가 실험 잘못했겠지. 정신 차리고 너 뭐 하는 거야? 쿠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말로 압축을 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 많은 성공을 거두었었던 패러다임이 약간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구세대 과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눈여겨보거나 쉽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듣고 있는 그 과학 팟캐스트에 저기 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책 소개를 해주는 게 있었거든, 이거. 그랬는데, 그냥 그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 토마스 쿤은 정상과학 시기에는, 이 말 중요하겠는데요.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정상과학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어떤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단은 외부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다.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 모여 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회가 공고해지고, 따라서 하나의 과학자 사회가 두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패러다임이고 나도 패러다임이고 그렇지는 않대. 즉 정상과학 시기는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며 정상과학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다. 과학혁명기는 두 패러다임 사이에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투쟁의 시기인 것이다. 과학은 이처럼 전쟁과 여기에서의 전쟁은 누구 사이에서? 두 패러다임 사이에 논쟁과 불가능성이 공존한 거고, 평화는요,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상과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4번 먼저 답 찾으러 갈게요. 방금 읽은 A의 밑줄 친 의미를 바르게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비유적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세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우리 방금 써놓은 거 말 그대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 과학이라는 것은 정상과학의 시기와 과학혁명기가 반복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말을 써놓으면 되겠죠. 과학은 정상과학의 시기와 과학혁명기가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상과학의 시기가 평화일 거고 과학혁명기가 전쟁에 해당되는 시기가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1, 2, 3번 세 문제 푸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2분도 드릴 시간이 충분했나 봅니다. 살펴보러 갈게요. 1번. 패러다임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네, 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요 정도 어디가 있을까? 요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잘 맞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로 무시되거나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 포섭이 됩니다. 1의 2번 정상 과학이 위기를 맞는 경우 어떤 경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있죠. 변칙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 정상 과학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3번 패러다임이 과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단락에 있지 않나? 패러다임에 맞춰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침이 돼서 그거에 맞춰 과학자들의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4번 공약 불가능성 요 이야기가 처음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죠. 세 번째 단락. 공약 불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딱히 나타나 있지는 않죠? 1번의 답은 4번. 1의 4번, 5번 정상과학 시기에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기 불가능한 이유는 일단은 여기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면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쪼개지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니까. 1의 5번 맞죠? 그래서 답은 1의 4번. 어떤 식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각 선지의 답이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또 복습하기 쉽지. 다음 2번 기억은 정상과학이고요. 니은은요. 과학혁명이죠. 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1번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렇죠.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2번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의 공존을 통해 평화가 유지된다. 패러다임의 공존을 통한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무슨 말을 쓰면서?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공약 불가능성. 답은 2번이겠죠? 과학혁명은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변칙 사례가 요 말이 중요해. 반복되는 거야.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니은 과학혁명 시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합을 합니다. 그렇죠. 5번 니은이 일어나도록 과학혁명이 일어나도 주류 과학자들은 정상과학 시기의 패러다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건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유까지 해주죠.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에서 주장했던 개념입니다. 최초로 주장했죠. 첫 번째 단락에 있었고 과학자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사고의 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단락에 있었지.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판단의 지침과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이대로 맞춰서 생각을 해라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확인이 되어 있었고요. 상이한 서로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진 과학자들의 소통을 매개한다. 패러다임으로 A라고 생각하는 사람, not A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이 요걸로 소통해? 아니죠. 얘는 지키려고, 얘는 저항하려고 오히려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4번 틀립니다. 과학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험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괜찮은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